안녕하십니까. 주식 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오늘 시장이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지금 유럽 증시도 좀 어려운 편이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도 상당히 지금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아직까지는요 결과가 마무리된 상황은 아니에요. 오늘 기준에서 눌려져 있다 할지라도 또 마감까지 눌린다 할지라도 주봉의 기준을 놓고 보시면 되고요. 또 주간 기준에서 어렵다 할지라도 월봉 기준을 보시면 됩니다. 현재 기준의 악재는 뭡니까? 경기가 살아나서 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테퍼링에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다. 무엇 때문에? 경기가 살아나서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근데 누구도 원치는 않아요. 어떤 것을요? 패닉 상태를. 적절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그렇게 해서 적절한 조정폭의 기회는 언제든지 여러분들께 다시금 희망을 드릴 수 있다. 지금 당장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요. 지금 시장에서 당당하게 의견 나누시고. 자, 노란톡 국민톡에 오셔서 심야 시간의 교육, 또 장중 교육, 그 교육을 통해서 주력 포트폴리오 잘 채워놓고 그리고 HMM 같은 종목,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 이런 종목에서도 일단은 수익을 챙겨 놓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노란톡 국민톡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투시경 2부 진행을 맡은 캐스터 권혜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 어떠셨나요? 주식 고민 있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전 투자 교육의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윤정두 전문가님 모셔서 시장 흐름 그리고 각종 종목들까지 짚어볼 건데요. 지금 생방송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참여하면 좋을 오픈 채팅방 하나 있습니다.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윤정두 샵 33, 윤정두 샵 33 검색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저희 방송 화면 하단 보시면요. QR코드 하나 나와 있는데요. 이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쉽고 빠르게 인식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열어주시면요. 우리 자주 사용하는 카메라 어플 있죠. 이 카메라 어플 실행시켜 주신 다음에 이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요.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이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입장이 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입장해 주시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각종 무료 교육 그리고 무료 교육 자료 모두 챙겨가실 수 있는데요. 저희 윤정두 전문가님 하루하루 쉬시는 법이 없습니다. 자, 매일매일 종목 선물 진행해 주시고 있고요. 캔들 자료 그리고 도서 자료까지 모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죠. 오늘 방송 끝난 이후 11시 10분 오늘 밤 11시 10분에는요. 윤정두 전문가님께서 특별히 온라인 무료 교육 강의를 진행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온라인 무료 교육 강의 링크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주신 분들께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각종 혜택 챙겨가실 여러분들은요. 지금 얼른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모두 입장해 주신 걸로 알고 윤정두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일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부 시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뭐 시장이 어렵다 생각하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죠. 시장의 흐름은 지극히 정상적인 부분이 있어요. 제일 먼저 보실 게 최근 며칠째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4월 달에도 겪어냈던 내용이 뭐예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에 대해서 매일매일 똑같은 내용 그대로 말씀드렸죠. 대신에 채널을 돌리셔봐야 들을 수 없는 내용들.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3, 1.4, 1.5, 1.6, 1.7까지 올라왔어요. 난리가 났었던 거는 1.5, 1.6. 그거 전혀 문제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이유 다 설명드렸고 그 명분을 다 갖다 붙여드렸습니다.
지금의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FOMC 관련된 내용이요. 이거 사실 포털만 뒤져도 다 나와요. 포털에 검색하셔도 나오고 너튜브에 들어가셔도 나오고. 근데 이조차도 읽어보지 않으면서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또 시장 조정이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는 오히려 머리가 아픈 거죠. 이 FOMC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금리 정책, 전체적인 금리 정책의 기준을 잡죠.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기준금리까지 뭐 움직여야 될 그런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시기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 움직일 거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수준. 자, 1년에 8번 열리고 지금 막 이게 끝났고 4월 달 것이요. 그리고 나서 45일 간격에 한 번씩 열리니까 이게 내년 일정까지 다 나와 있어요. 내년 일정까지. 그렇게 해서 뭐 6월에 한 번 열리고 또 45일 간격 기준 그렇게 해서 7월 말에 열리고. 요때쯤이면 테이퍼링 이야기가 좀 강도 있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 번째 4월 달 기준에서 요 시점에 테이퍼링 단행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언급이 나왔죠. 왜? 미국의 대선이 지났고 미국의 선거 공약을 통해서 자, 내가 되면 이만큼 뿌릴 거야. 내가 되면 경기부양책 이만큼 뿌릴 거야. 그렇게 해서 뭐 경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냥 경기부양책에 자금들을 뿌려대겠다고 했잖아요. 결국은 이제 민주당의 승기를 잡고 1조 9천억 달러의 그런 자금을 유동성을 또 공급해주고 그러고 있는 가운데서 FOMC 회의에서 첫 번째, 두 번째 1월, 3월의 기준에서 지금 자금 뿌리면 안 돼요. 긴축해야 돼요. 왜? 경기가 살아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유럽에서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유럽에서는 사실은 테이퍼링이 뭡니까? 더 이상 자금을 뿌려주지 않고 긴축을 하겠다는 거죠. 양적 완화의 기준. 그러니까 자금을 더 넣어주는데 유럽은 올 1사분기에 자금을 집행을 조금 멈췄단 말이에요. 요거 봐라. 경기가 많이 살아나는데 이 자금을 계속 뿌려버리면 이건 인플레이션 효과가 너무 가파르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럼 버거운데? 그렇게 하면서 유럽은 잠시 멈췄던 그 정도로 경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했던. 그러니까 폭등 랠리가 나오지. 아니 왜 시장이 올라요 지금까지. 그러던 흐름이 유럽도 이제 압력에 못 이겨서 왜? 미국이 계속적으로 아니야 돈 더 뿌려도 돼.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감 전혀 필요 없어. 더 뿌려도 돼. 이렇게 하고 가다 보니 유럽도 추가 양적 완화를 계속 단행했단 말이에요. 추가라는 기준은 기존에 설정해 놓았던 기준. 그걸 약간 긴축을 해놨다가 다시 풀어버렸죠. 그렇게 흘러가던 흐름에 3월 달부터 해서는 이제 뭐 대통령 선거 다 끝났고 취임식 다 끝났고 돈 뭐 뿌릴 만큼 다 뿌린다고 공약 다 이행하고 있고 자 이제부터는 슬슬 제대로 된 정책의 기준을 잡자. 그렇게 해서 4월 달 관전 포인트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인플레이션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경기가 계속 좋아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채권 수익률이 막 올라가는데 장기물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테이퍼링은 언제 할 거냐. 테이퍼링. 그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들의 시각이 나왔던 거죠. 그럼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하게 됐을 때의 부작용과 그리고 우리나라 또 이머징 마켓 동남아시아 이런 쪽의 영향 이것이 양적 완화가 아니라 테이퍼링을 단행하고 긴축을 단행했을 때 효과 나오는 내용 그거 어떻게 될까요?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다? 급등까지는 아니죠. 환율 전쟁이 나온다. 무슨 환율 전쟁이 있었어? 양적 완화 언제 했는데? 2008년도 리먼 터지고 나서 했죠. 응? 결국은 양적 완화의 기준점은 언제 했어요? 2009년 3월입니다. 미국의 의회 다 통과하고 2009년 3월 그런 것 좀 한 번씩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 이후에 시장의 폭등이지 뭐 폭락 랠리인가? 아니죠. 폭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물가 상승 이러한 내용들은 부작용으로 형성될 수 있는데 적절하게 조절을 하면 무난하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단 말이죠. 또 우리나라 등의 기준 양적 완화를 단행하고 돈이 풀리니까 외국 자금이 유입되는 그런 흐름도 있어요. 그럼 원화의 약세죠. 원화의 강세, 원화를 사재끼니까 그죠? 달러를 주고 원화를 사서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원화의 강세 기준. 그리고 뭐 주가는 당연히 돈이 들어오니까 상승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인데 꼭 그렇지만 않아요. 외국인들 지금 뭐 많이 차익 실현하는데 수출 경쟁력이 약화됐어 원화 강세 때문에 지금 반도체가요
오늘 IT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반도체가 가격 결정력이 있어야 아니면 가격 경쟁력이 있어요. 반도체는 가격 결정력이 있다. 자동차는요. 우리가 똑같이 긍정적으로 보지만 자동차는 가격 결정력보다는 가격 경쟁력이 있는 거죠. 엔화의 강세의 상대적인 수혜, 그리고 진보 정부에 들어서서 친환경의 기준, 여러 가지. 결론적으로 이러한 흐름들에 대해서 만약에 테이퍼링을 단행하게 되면은 자금이 다시 선진 시장으로 넘어간다. 그럼 우리나라의 자금도 미국으로 빠져나갈 것이다. 아우고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한번 갑시다. 뭐 그냥 무슨 소설을 써요, 소설을. 확 그냥 막 그냥.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어마어마한 시대지 뭐. 확 그냥 막 그냥. 에? 얼마나 시대가 빨라졌습니까? 이게 실질적인 흐름의 기준에서 지금 기준금리가 뭐 여기서 제로금리에서 이렇게 팍 올라갔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뭐 한꺼번에 자금이 확 빠져나가? 그럼 예전에 금리 올 때는 어떻게 했는데 그런 거를 다 보고 얘기를 해야지. 경험이 자꾸 없다 보니까. 그러면 얘기를 들어야지. 누구 얘기를요? 34년 주식한 윤정두가. 22년 동안 여러분들께 공중파부터 해서 케이블 경제TV 다 나와서 매일매일 교육해드리고 지금 프로필하면 쫙 나가죠. 수익률 대회 7,861%. 7,861%. 그 수익률 대회 2007년도 기록, 세계 기록 깨지지 않아요. 그거는. 8번 우승하고 그걸 바탕으로 도서 12권 쓰고 그 12권 도서 지금 막 무료로 뿌려드리죠. 그걸 가지고 증권사 임직원분들, 대학 또 한국거래소 전부 강의해드렸잖아요. 그 자료를 지금 막 뿌려드리고 있어요. 그럼 그 윤정두의 경험치상으로 얘기해드린 내용을 믿고 듣고 그대로 진행을 하셔야죠. 작년 3월, 2020년 3월에 시즌3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까지 있으면서 노란톡 국민통 13개 방에 16,000명 이상이 들어와 계시죠. 나가지를 않아요. 왜? 시황을 제대로 봐서 지금까지의 누적 수익을 가지고 오니까. 시황을 제대로 못 보면 어떻게 수익을 냅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 하단, 제 왼쪽 편 QR코드 있잖아요. 빨리 찍고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23시 10분에도 교육받고 내일 장중에도 교육받고 시장의 전략 부분 받고 또 오늘 같은 날은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전략도 동영상으로 다 받아내고 그렇게 해서 수익 기준을 잡아갈 수 있는 기준을 잡아야죠.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테이퍼링의 시점은 여전히 시기상조다. 언제? 4월 말에 FOMC 회의 때 그런 기준의 내용. 결과의 기준에서 만장일치라고 표현했어요. 만장일치. 아까 화그냥 막그냥 하다 말았죠. 빨리 화그냥 막그냥. 이것들이 만장일치라고 그러더니 화그냥 막그냥 만장일치가 아니었어. 알고 보니까 화그냥 막그냥. 우리를 살짝 속인 게 있어. 근데 그 내용은 윤정두가 이미 다 말씀드렸죠. 미국 쪽에서의 내용을 윤정두는 이미 다 말씀드렸잖아요. FOMC 회의가 있을 때 지금 FOMC에서 회의를 하더라도 아니 신정부가 들어와서 경기 부양책을 하겠다는데 자기들만 거기서 아무리 독립기관이어도 긴축합시다 이럴 수 있냐고 당장.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유연하게 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의 기준만 해도 결과가 시장에서는 언제 긴축해라고 하는데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채권 매입 프로그램 이게 양적 완화라는 거예요. 시중에 있는 채권을 매입해 준다. 그렇게 해서 유동성을 준다. 양적 완화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이런 거라도 한 번씩 읽어 보시는 게 여러분들의 자산의 증산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 기준에서 테이퍼링은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필요 없대. 이렇게 표현했어요. 4월 말에는. 근데 이것이 혼란이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이 언제입니까?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준 총재께서 가능한 빨리 테이퍼링을 단행하자. 4월 30일 날. 이거 삐걱대는 거야? 야,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해서 삐걱대기 시작하고 금리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시장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 효과가 나온다. 그런데 지금의 IT의 충격만큼 이 정도로 나올지는 생각 안 했죠. 왜? 이건 악재가 아니거든. 경험치상으로 이렇게 된 적이 없거든요. 결국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7일날 발표되는, 그죠? 이미 발표가 됐죠.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신규 고용이 크게 개선될 경우 거의 뭐 100만 명에 육박할 것을 예상했으니까 실업률도 6%대로 봤으니까. 6%에서 5.8로 낮아질 거로 봤으니까. 근데 이게 다 무너졌지. 그래서 이런 기준 때문에 테이퍼링 논의를 할 수 있다. 아니 FOMC 회의 끝나고 얼마나 됐다고.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은
5월 3일 기준에서 아니다. 아유 무슨 소리야. 아직 회복세 고르지 않아. 걱정하지 말어. 이랬어요. 막 지금 혼란이 오는 거죠. 지금 시장은. 그런 상태에서 혼란이 오더라도 제일 기준이 뭐예요? 그래도 경기가 살아나서 그 가운데서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계속 고점을 넘기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연방준비제도 FED의 파월 의장 그리고 뉴욕 연은 총재, 리치몬드 연은 총재 이런 분들의 코멘트가 이쪽은 비둘기파. 다소 이제 유연한 시각 5월 3일까지도. 그런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옐런 전 의장, 옐런 재무장관께서 경제가 과열하지 않게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이거는 완전히 반하는 거죠. 시장의 기대 요인이 아니라 정상적인 게 이게 맞고 미국 신정부의 정책하고 반하는 거죠. 근데 이게 옳다라고 그랬잖아요. 경기가 과열되지 않게 계속 경쟁력을 갖고 생산적으로 갈 수 있게끔 이게 어떻게 호재지 악재예요. 악재가 아니란 말이야.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시장의 해석은 옐런 재무장관과 연준 파월 총재 기준에서 파월 총재의 연준 의장이죠. 연준 의장의 이러한 입지를 옐런 재무장관이 좀 열어줬구나. 이쪽에서 여태까지 거짓말쟁이 될 수는 없잖아요. 여태까지 괜찮아 해놓고 갑자기 바뀌어? 그럴 수는 없잖아. 뭐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서부터라니까요. 농담하는 게 아니고. 그 결론적으로 이 흐름에 대해서 시장에서 다시 또 해석을 합니다. 아니 뭐야 짜여진 각본이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따구로 할 거야? 그럼 독립기관의 기준이 뭐야? FOMC 회의를 왜 열어? 재무부에서 알아서 해버리지.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한 발짝 빼죠. 에이 그게 아니고 라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발표가 돼버렸어요. 예상치를 하회하는. 예상치를 하회하면 이게 악재여야 돼. 이게 폭락의 근거가 돼야 돼 사실은. 근데 이게 나오고 나서 폭등을 하고 그럽니다. 왜? 야 있잖아. 주사 계속 놔준대. 아유 나 주사 엉덩이 잠깐 닦으면도 약의 힘을 가지고 내가 움직일 수 있어. 주사 놔준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날의 강세는. 그것도 2015년도에 우리가 다 겪었던 내용. 이게 좋다 나쁘다 옳고 그러다 이게 아니에요. 왜 그때 당시 바보야 왜 안 팔았어 이런 내용도 아닙니다. 아니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야. 경기가 좋아서 이거 헛웃음이 아니에요. 경기가 좋아져서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표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좀 예상치를 하회했어. 아니 다 예상치를 상회만 하나? 아니죠. 예상치를 하회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얼른 나와서 잘 생각하세요. 아니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올리는데 금리 인상의 우려감 시장 왜 빠졌어요? 했더니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내가 맨날 얘기했잖아. 오늘 어제 일이 아니라 2015년 기준에 올해 금리 올릴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어쩔 때 지표가 좋게 나올 때 지표가 좋게 나오면 다 올라요. 시장이 대부분 오릅니다. 그러다 간혹 눌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라 그러면 방송 나와서 엉엉엉엉엉엉엉엉 왜 울어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시장이 빠졌어요. 야 이게 무슨 뭐 말이야 막걸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게. 지금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오히려 지표가 안 좋게 나와버리니까 부랴부랴 제대로 생각을 갖고 있고 제대로 정책을 펴시는 분들의 기준인 거죠. 부랴부랴 이거요 경기가 이렇게 계속 안 좋아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시적인 거야. 일시적인 거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제 한쪽에서는 고용 부진을 위해서 뭐 지원 필요하다. 양적 완화 지속하자. 뭐 이런 얘기 또 엇갈리게 있고. 근데 결론은 제일 중요한 게 예상보다 부진한 고용 사정은 일시적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의 의견이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뭐가 문제인지를. 경기가 좋아져서 여러분들이 맨날 영양제 맞던 거 영양제 주사를 안 놔준다? 그게 악재입니까? 호재지. 당장 떼쓰고 놔줘 이렇게 하는 것. 그게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라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주사를 빼주려고 했더니 너무 울어. 그리고 보니까 옆에 보니까 뭐 다른 문제 있어. 잠깐 있어. 일시적으로. 그랬더니 막 좋아서 빵긋빵긋 영양제 놔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지금의 지표가 안 좋은 거를 우려를 해야 되는 게 맞고 야 지표가 이렇게 안 좋아? 이렇게. 근데 그게 누구나가 봐도 일시적인 기준이다. 고용이라는 것은. 결국은 지표는 계속 긍정적이고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의 우려감은 있고 그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정점을 찍고 내리는 그런 흐름이 아니에요. 금리의 자체가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7번 올릴 때처럼 5.25%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정점에서부터 깨져 내려온다. 이게 악재인 거지. 제로금리에서 아니 제로금리에서 이제 좀 금리 좀 올려볼까? 금융주가 괜히 올라가는 거예요? 금리를 올릴 때 예대 마진 때문에 올라가? 아이고. 금리 올린다고 막 예대 마진 벌려놓으면 금융당국이 가만히 있어요? 아이고. 지금보다 기준금리를 여기서 소폭만 올려도 어떻게 소폭 조금씩만 올려도 경기가 살아나기 때문에 대출이 막 늘어나죠. 왜? 금리 더 올라서 금리가 더 부담되기 전에. 그래서 금융지주사나 또 채권을 갖고 있는 쪽의 수익 기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 채권 가격 새로 반영되는 가격 하락. 그러고 나서 채권 수익률은 상승. 그게 다 금융사가 갖고 있죠. 금리 얘기 나와서 보험주가 급등하니까 보험주 사세요. 왜 아나운서분이 아니 왜 보험주 왜 사라고 그러죠? 그랬더니 대답을 못해. 왜 당신 나를 골탕 먹이는 거야? 이러면서. 보험주를 왜 사야 되는지 모르는데 보험주를 사라고 그런 채널을 뭐 하려고 보시냐고. 오늘 같은 날 종목 갖고 나서 소형주 시가총액도 없어 거래대금도 없어 회전율만 높아. 근데 막 상한가 가서 예를 들면 그거 갖고 나서 보셨죠? 내일 상한가는 또 드릴게. 쥐가 사지. 여러분들의 알토란 같은 소중한 자산을 지키려면요. 이게 지금 악재인지 호재인지부터 따지시라는 거예요. 금리 인상 시기에 시장이 조정받은 적 있어요? 2000년 이후에? 금리 인하 시기에 시장이 폭등 나옵니까? 금리가 멈춰져 있고 제로금리인데 여기서 비이성적인 흐름이 나와요? 그러진 않아요. 경기가 살아나서 금리를 올렸다가 윤정두가 했을 때는 다소 인위적으로 금리를 내렸던 부분. 왜? 트럼프 대통령 재선해야 되니까. 뭐 어찌됐건. 그러고 나서 코로나19 다시 바닥금리를 잡아줬는데 이때보다도 경기는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금리를 올려놔야 된다는 기준이죠. 지금 이 기준 보시면 어때요? 금리 인상 시기의 흐름입니다. 테이퍼링 단행 시점의 흐름입니다. 테이퍼링 단행 시점 2013년도 금리 인상 시점, 또 금리 인상 시점, 테이퍼링 단행 시점, 금리 인상 시점. 전부 이때 당시에 폭등이지 무슨 이게 조정받았어요?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올린다는데 조정을 받았냐고. 결론적으로 이런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돼. 여기는 뭐야? 금리 인상 시기에 급등 랠리 이후에 어떻게 된 겁니까? 정정불안,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 언제? 정확히 새로운 정부 들어왔을 때의 불확실성 부분의 흐름인 거죠. 이게 과도했기 때문에 이번에 글로벌 시장에서 지난 10월 말부터 지금까지 들어올려놓은 게 우리나라가 가장 높게 올라온 거예요. 오늘 같은 날 무슨 종목 끄집어내서 뒷부분에 교육은 해드릴 겁니다. 종목도 보여드릴 거예요. 내일 당장 들여다보실 만한 종목도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시장이 왜 빠졌는지 이게 악재인지 호재인지도 정확하게 기준도 안 잡고 그냥 악재야 시장 조정받을 거야. 왜? 인플레이션이래.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거. 여러분들이 더 오히려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니까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찾아보시죠. 그게 조금 귀찮으셔서 방송으로 좀 들어볼까 하는데 그 내용조차도 엉터리라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료 보시고 같이 토론할 수 있고 들어보시고 이게 맞구나라고 생각된다면 내 소중한 자산 잘 지킬 수 있는 기준을 잡으시고 여기서 우왕좌왕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들어오십시오. 23시 10분에 또 교육해드리고 재방송 보시는 분들은 녹화 방송에 대한 링크 또 보시고 내일 장중 내내 함께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내 계좌 빨갛게 물들여야죠. 자,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권혜연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윤정두 전문가님 아주 열정적인 실전 투자 교육 진행해 주시고 있는데요. 지금 전문가님 오픈 채팅방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전문가님이 어젯밤에 온라인 방송에서 교육해 주셨던 공략 종목들, 이 공략 종목들 오늘 수익률이 아주 어마어마했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도요. 오늘 이 전문가님의 따끈따끈한 공략 종목들 이미 노란톡방에서는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 내일 빨간불이 켜질 이 따끈따끈한 공략 종목들 궁금하신 여러분들은 지금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생방송 시간 안에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무료로 공개해뒀으니까요. 지금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인식시키시고 쉽고 빠르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오늘의 오픈 채팅방 번호죠. 윤정두 샵 33 검색하시고 입장하셔도
주셔도 좋습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교육 자료들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이 종목들 선물해드리고 있는 온라인 방송 오픈 채팅방에서 링크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오늘 밤 11시 10분에 있을 이 온라인 방송 교육도 들어가시고요. 교육 자료들도 모두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모두들 입장해 주셨는지 오늘도 출석 체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오늘의 출석 체크 키워드 교육의 힘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출석 체크 키워드입니다. 교육의 힘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 윤정루 전문가님 하루하루 매일 너무 알차고 수익률 빵빵한 이런 교육들 진행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 교육 계속해서 이어질 거고요. 여러분들 내일장 걱정된다, 대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얼른 들어오셔서 이 교육 받아가시고 온라인 방송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출석 체크 함께 해주시고 계신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백억님 안녕하세요. 행복님 해주셨고요. 김형수님, 희종님, 이강구님, 점님, 강일원님, 희망님 이렇게 계속해서 출석 체크 함께 해주시고 계시네요. 새로 입장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희종님 그리고 박형률님 새로 오셨는데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실시간으로 얼른 입장해 주셔야 이 교육들 모두 챙겨가실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모두 입장해 주신 걸로 알고 윤정두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13번째 방도 350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400분만 딱 들어오면 문 닫아버릴 거예요. 뭐 광고쟁이들 너무 들어와가지고요. 불법 광고 막. 그래가지고 일부 시간 끝나자마자 금융감독기관 파인 들어가서 정상 업체인가 다 확인했더니 불법 업체더라고. 그래서 내일 바로 다 고소 고발 조치할 거예요. 그리고 그 업체 전화했더니 전화를 받아요 또. 그 사업자 등록증 번호도 가짜고. 아주 혼내줄 거예요. 광고쟁이들 이제 더 못 들어올 겁니다. 만약에 들어오면 그 업체들은 전부 검찰, 금융당국에 다 고소고발해서 여러분들이 전혀 그런 업체들 때문에 피해 안 보시게끔 그렇게 선도적으로 막아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뭐 시장인 거죠. 시장의 기준에서 오늘 기준입니다. 그죠? 현재 시간 오늘 기준에서 또 노동부의 채용 및 노동 회전율 조사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있어요. 추가적으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그 예상치보다 좋은 만약에 발표치가 나온다고 했을 때 그럼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시장은 오히려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조정이 추세적인 조정이냐 아니면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냐라고 했을 때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다. 단기적인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다. 그 기준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지표들을 전부 체크를 하시고 들여다보시고 이 내용을 잘 모르시겠으면 윤정두가 결론적으로 지금 보시면 어때요? 와우. 특히 뭐 테이퍼링 관련해서의 기준도 있지만 여기서부터의 상승률을 보시면 다우 또 S&P 500 지수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기술주 나스닥이 다 끌어올린 거죠. 실질적으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너무 크게 두들겨 맞았어요. 지금 뭐 시장의 흐름도 더 또 눌려지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기준의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죠. 지금 테이퍼링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엔 뭐예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의 기준이었잖아요. 거기서 조정받은 게 여기까지였어요. 응? 그리고 앞전에 미국에서의 민주당의 승기가 잡힐 때 선거 승기가 잡힐 때 이때 조정을 받았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가리고 보세요. 이거 가리고. 엄청 큰 조정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가리고 당겨서 보시면. 근데 결국은 시장을 견인한 건 역시나 또 기술주죠. 왜?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아니 애플이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나요? 애플이 저평가 기준에서 성장성만을 바탕으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아니죠. 우리도 LG화학이 있고 2차 전지가 있으니까 어지간해서는 안 건들려고 했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사실은. 테슬라의 실적 대비 성장성이 부각이 된 거고 저금리 기조에서 흐름이었다면 이제는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를 올릴 정도다. 그럼 경기가 좋아졌다는 건 뭐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운업종, 조선업종, 철강업종 이런 쪽의 경기가 눈에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전년 또 전기 대비해서 좋아지는 거죠. 지금 현재의 기준은 사실상은 저평가는 아니야. 그럼 저평가 아니면 조정받아야 된다? 아니죠. 저평가는 아니더라도 실적이 계속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수익률을 넘길 수는 있다.
그러면 누군가는 시장을 견인해야 되는데 시장 지수를 견인해서 끌고 가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라고 했을 때 지금의 IT의 실적은 범접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바이오 업체들의 대주주주분 10% 저는데 매출 몇십억짜리 종목에 시가총액 몇 조씩 만들어 놓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지. 이게 그 거품이 빠진다는 거지. 아니 무슨 삼성전자 PER이 어찌됐건 내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10배 미만, 올해 기준에 12배 수준. 그리고 하이닉스의 PER이 무슨 8배 수준? 아우 참나. 지금 현재 랠리가 나오고 있는 굴뚝주들, 전통산업 분야의 기초소재나 이런 쪽, 그런 쪽보다도 IT의 실적 대비 PER은 더 낮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죠. 결론적으로 지금의 시장 흐름은 조정을 일부 받고 있지만 추세를 훼손할 수준의 기준이 아니다. 오늘 일본이 3% 급락이 나왔지만 추세를 거슬릴 수준이 아니다. 국내 증시의 흐름에서도 1% 수준에 잘 방어를 했지만 IT가 초점 박살이 났죠 사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끌어올린 IT의 상승률은 여전히 아직도 시장 대비 위에 놓여져 있다. 주도주 역할을 가지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 종목에서의 이런 수익 기준들도 한 번씩 들여다볼 수 있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의 HMM 이건 이제 내일부터 어떻게 움직일런지 그런 기준의 누적 수익을 가져가면서 보실 수 있는 거죠. 유바이오로직스 어제 상한가 오늘 추가적인 13%의 변동성,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 7% 8% 막 그냥 포스코 비중을 채워드리지 못했지만 30만 원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교육 지금 40만 원대 훌쩍 넘기는 그 흐름들의 기준을 가지고 가셔야죠. 오늘 기준에 이러한 종목군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종목군들을 못 잡아냈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언제든지 나오는 상승률 상위 종목인 거고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에서의 변동성을 기준 잡으면 돼요. 포스코 강판 내일 어떻게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씩 해볼 수 있는 그런 기준. 내일 400만 주 이상이 터져야만 이 강세 흐름은 유지가 된다. 시가총액이 5천억 미만이죠.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종목군들의 단기 성향의 추세 매매보다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실적이 뒷받친다는 업종의 기준을, 또 시가총액 극대형주에서 말도 안 되게 자기 실적 대비 너무너무 과도하게 미끄러져 있는 하이닉스 내년 영업이익 예상치가 20조예요. 2018년도에 20조 8천억 넘겼죠. 근데 89조야. 영업이익 20조짜리 종목에 89조야. 이런 종목에서 거품을 빼겠다? 무슨 거품이 있는데? 이게 미운 우리 새끼예요? 100조지? 자 갑시다. 미워 100조. 미운 우리 새끼가 아니다. 미워 100조. 빨리 미워 100조 올리시는 분들 선착순 오늘 2부 시간에 들어오신 150명께는 그냥 도서 자료 한 권 무료로 드립니다. 주린이들이 보셔야 될 기초 도서 자료, 캔들 자료 그냥 뿌려드릴 거예요. 야간 교육도 해드리고, 그리고 내일 당장 공략하셔야 될 종목 잡아드리고,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세요? QR코드 있죠. 빨리 찍고 들어오셔서 미워 100조. 하이닉스는 미운 우리 새끼가 아니다. 미워 100조다. 시가총액 100조를 넘겨도 PER은 올해 예상치 기준에 10배 수준밖에 안 돼요. 보수적으로 볼 때 9조 5천억의 순이익을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은요 12조야. 보수적으로. 실질적으로 14조라고 따지면요 20만 원 훌쩍 넘겨도 이상할 게 없어. 지금 주가 대비 50% 이상 올라가도 PER은 10배 미만 수준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을 금리 올라가니까 기술주는요 거품이라서 아우 그냥 화그냥 막 그냥 제대로 보고 제대로 판단하자. 아시겠죠? 노란톡 국민톡 함께 하십시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윤정도의 주식 비시경 노란톡 참여 방법. 휴대폰의 노란톡 어플 실행. 하단의 채팅 아이콘 클릭. 오른쪽 상단에 새로운 채팅 아이콘 클릭. 그리고 오픈 채팅 아이콘을 클릭한 후 돋보기 버튼 누르고 윤정도의 주식 비시경 검색 후 입장. 이 방법이 어렵다면 노란톡 어플에 더보기 아이콘 클릭하고 오른쪽 상단의 코드 스캔 아이콘 클릭. 방송 화면에 나가는 QR코드 스캔 후 뜨는 URL을 클릭하기만 하면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 주식 투시경 교육 자료 받고 윤정도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투자의 시각이 바뀌는 경험.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네, 캐스터 권혜연입니다. 역시 우리 윤정대 전문가님, 역시 오늘도 반응이 어마어마했는데요. 바로 오늘 따끈따끈하게 올렸던 수익률, 이 수익률이 아주 높은 이유 때문이었죠. 자, 여러분들께 오늘의 수익률 눈으로 확인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료 화면 보고 갈게요. 네, 오늘 아침 공략 종목이었습니다. HMM, 이 종목이 우리 윤정도 전문가님의 대표 종목이죠. 1월 25일에 처음 교육해주신 이후에 누적 수익률 214%를 넘어섰습니다. 자, 다음으로 KB금융 역시 1월 7일 이후 누적 수익률 32%를 넘어서게 되었는데요. 자, 다음 노란톡 교육 종목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삼성엔지니어링 7.54% 상승하면서 누적 수익률 37%를 넘어섰습니다. 포스코 역시 1.23% 상승하면서 누적 수익률 36.24%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 방송 교육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젯밤 온라인 방송에서 교육해 주셨던 종목들인데요. 수익률 어마어마합니다. 휴온스 글로벌 13%라는 수익률 기록하면서 누적 수익률 57% 넘어섰네요. 삼성제약 역시 6.05% 상승하면서 누적 수익률 59.67% 기록했습니다. 유바이오 로직스도 4.23% 상승하면서 누적 수익률 189.74% 기록했습니다. 네, 방금 확인하신 것처럼 이런 빵빵한 수익률 우리 윤정도 전문가님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이 모든 종목들, 이 종목들로 얻어낸 이 수익률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고 온라인 방송 들으시면요. 이런 모든 종목들 선물 받아 가실 수 있고 또 추가적인 교육도 무료로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이런 무료 교육과 무료 교육 자료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는 방법 지금 얼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 찾아주시고요. 윤정도 샵 33, 윤정도 샵 33 이렇게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지금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이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요. 링크가 나타납니다. 자, 이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연결되니까요. 여기까지 얼른 입장해 주셔서 이 각종 혜택들 얼른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이 생방송 시간 끝나면요. 오픈 채팅방 입장 마감하게 되는 점 유의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 시간 안에 얼른 들어오셔야 혜택 챙겨가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모두 입장해 주신 걸로 알고 다시 한번 윤정도 전문가님 모셔서 교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을 받고 시장을 보시면은 시장이 지금 어렵더라도 그래도 여러분들은 자신감이 생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왕좌왕하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 알토란 같은 그 소중한 자산을 손실을 보시게 되면 안 되겠죠. 자, 일단 이런 내용의 기준 자료 오늘도 뿌려드릴 겁니다. 거거거거 한번 갈까요? 거거거거 거래량과 거래대금입니다. 거거거거 거래량과 거래대금만 제대로 아시면 종목군들 어제 같은 날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상한가 빵 그런 수익을 다 잡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래량과 거래대금만 아시면 지금 쭉쭉 올려주고 계시는데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 어때요? 거래대금 터지면서 그냥 프로그램 매수 쭉쭉쭉 들어오면서 그냥 오늘 같은 장에 그냥 불기둥 쫙쫙쫙 내주잖아요. 그럼 내일은 내일대로의 또 그런 종목군들이 발굴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자료 내용이 지금은 한 장짜리로 지금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 낱장으로 전부 돼 있어요. 하나하나. 그래서 2천억의 기준을 잡는다. 최근 의미 있는 거래대금의 기준을 잡는다. 예전의 기준처럼 뭐 CJ나 신풍제약의 거래대금 2조가 넘는 한 종목의 개별 거래대금이 2조가 넘는 시장의 흐름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한다.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의 종목과 1조 미만의 종목은 어떻게 대처한다. 이 결과물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유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 어제 장중 상한가. 우리는 장중 상한가여도 장중 상한가의 50%를 차익 실현한다라는 또 규정을 갖고 있죠. 또 고점 대비해서 3%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 기준을 잡고 있죠. 그러고 나서 오늘 13% 들어올릴 때 그러면 개장초의 기준에서 거래가 터졌는지 수반되었는지 기준을 잡는다. 그래서 노란톡 국민톡에 들어와 계시면 이렇게 어제 야간에 19시 10분에 교육해드리고 그 교육상에서 나온 종목군 유바이오로직스입니다 라고 쫙 900만 주 쫙. 근데 아쉽게도 900만 주 안 터졌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개장 초에 요 거래량 기준이 형성되고 9시, 2분, 9시 10분, 9시 반. 그러고 나서 꼬리가 달려버리니까 거래량이 나중에 둔화된 거죠. 결론적으로는 개장 초에 들어가서 수익을 내신 분들의 기준에서만 흐름을 가져가서 수익을 잡아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유바이오로직스, 휴온스 글로벌 이런 종목군들이 전체 거래량의 기준, 또 어제의 기준입니다. 어제의 기준, 이런 변동성의 흐름에 있어서 교육, 거래량 거래대금이 이게 무슨 봉일까요? 일주월봉이라고 해도 똑같아요. 일주월봉의 흐름에 거래대금이 형성될 때만 캔들의 변동성의 크기가 달라진다. 거래대금이 죽을 때는 하락 내지는 횡보죠. 점진적으로 올라갈 경우도 있습니다만 캔들 크기 자체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변동성 매매를 할 수 없다. 이런 교육들을 어제 교육받고 어제 야간에 또 올려드리고 오늘도 23시 10분에 이런 종목군들을 발굴해서 잡아서 오픈해드리면 이런 종목군들에서도 수익 잡아내고 또 장중 기준은 어떻게 돼요? 장중 기준에 삼성제약 같은 경우 어제의 기준에서 금요일 날 상한가. 그 상한가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공정공시, 의무공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뭡니까? 전부 심리적인 뉴스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장중에 이렇게 해서 매직 계산기 올려드리고 차익 실현 범위 잡아드리고 자 매직 계산기 나도 갖고 싶어요. 매직 빨리 채팅방에 매직 올려주시고 그리고 장중에 그러면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종목처럼 매직 계산기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QR코드 찍으셔서 바로 입장하셔서 매직 올리시면은 내일 기준에서도 어제처럼 금요일날 상한가 가고 어제 추가 폭등 나오고 그러고 나서 밀려 내렸는데 내 차익 실현을 못해. 그러면 안 되죠. 차익 실현 범위 매직 계산기를 통해서 탁 잡아서 어떻게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렸잖아요. 오픈 채팅방에 이렇게 올려드렸잖아. 이렇게 올려드리고 이 내용을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게 이거 아닙니까? 오픈 채팅방 들어와만 계시면 장중에 오늘도 시황부터 해서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이걸 다 잡아서 올려드리는데 참여하시는 방법 확인하셔야겠죠.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캐스터 권혜연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윤정두 전문가님 아주 열정적으로 교육해 주시고 있는데요.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 상황 굉장히 뜨겁습니다. 자, 윤정두 전문가님께서요. 어젯밤 온라인 방송에서 교육해 주신 종목들, 이 공략 종목들 수익률이 오늘 아주 어마어마했거든요. 휴온스 글로벌, 삼성제약, 그리고 유바이오로직스 모두 높은 수익률 기록했죠. 이런 종목들 저희 윤정두 전문가님께서 온라인 방송에서 교육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 밤 11시 10분에 온라인 방송 진행해 주시는데요.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는 여러분들께만 링크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윤정두 샵 33 검색하시고 입장하셔도 좋고요. 또는 지금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입장해 주시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도서 자료, 캔들 자료, 그리고 오늘 윤정두 전문가님께서 말씀해주신 매직 계산기까지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얼른 입장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무사히 입장해주셨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출석 체크 한 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출석 체크 키워드 2310으로 가겠습니다. 자, 2310이 뭘까요, 여러분? 바로 오늘 밤 11시 10분, 23시 10분 온라인 방송 진행한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2310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출석 체크 키워드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모두 함께 해주시고 계신지 지금 얼른 한번 노란톡 오픈 채팅방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실시간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세요. 388명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우리 윤정두 전문가님 인기가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지금 10개가 넘는 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방이 신규로 개설해 주신 방입니다. 신규로 개설해 준 방인데도 이미 벌써 388명. 굉장히 많은 분들 입장해 주신 데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얼른 입장해 주셔서 혜택 모두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그럼 저는 다시 윤정두 전문가님 모셔서 남은 교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부 시간에도 어떻게 해드렸어요? 포스코, 또 삼성 엔지니어링, 또 이런 십자형, 샛별형 이 기준에서의 교육 자료 다 보여드리고 기존의 야간 교육에서 다 보여드린 내용이죠. 또 방송에서도 보여드린 캔들 내용이에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온라인 강의에서 또 보여드릴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결과물들이 나오는 것이 요자락에서의
5월 6일에서의 뭡니까? KB금융의 기준이 되죠. KB금융의 이런 십자형 또 샛별형 이게 지금은 SK이노베이션 좀 눌려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SK이노베이션 바닥 찍고 돌릴 때 이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캔들 빨리 캔들 넣어주세요. 그러면 캔들 넣어주시는 분들 선착순입니다. 오늘 150명이라고 그랬죠. 13개 방에 150명의 분들께 캔들 도서 자료 한 권을 통으로 드려요. 주린이들이 보는 자료예요. 이 캔들 하나만, 샛별형 하나만 제대로 보고 망치형 하나만, 교수형 하나만, 우산형 하나만 제대로 보시면 캔들 지금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돼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야 나도 150명 안에 들어가야지. 도서 빨리 받아야지. 주린인데 빨리 공부해서 이야 캔들 하나 제대로 상승장학형 하나 제대로 잡았더니 진원생명과학이 상한가 들어가더라. 이런 기준을 여러분들이 만끽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내용들의 KB금융의 흐름들 망치형의 또 이 교수형의 우산형의 이런 내용들이 혼란스러워요. 어지러워요. 헷갈려요. 그러실 때 이렇게 교육을 다 잡아드리잖아요. 이 교육 자료를 받으셔야 되겠죠. 포탈을 뒤지면 나오는 그런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것이 형성돼 있을 때 어디서 편입구간을 잡고 이것이 형성돼 있을 때 어느 구간에서 편입을 잡아서 수익을 낼지 그 기준이라는 거예요. 다시 보시면은 HMM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MM의 교육 부분을요 쭉 보여드릴 거예요. 누적 수익이 지금의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어떻게 움직일 건가가 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5월 10일에도 또 야간 교육 이렇게 4월 28일에도 4월 말에 전량차익 실현 5월에 재편입 3월 말에 전량차익 실현 4월에 재편입 이런 기준에서 동영상 교육받고 언제예요? 오늘 9시 55분입니다. 동영상 교육받고 목표 주가는 유지합니다. 대신에 44,000원 이탈될 때는 절반은 일단 차익 실현하시죠. 43,000원까지 이탈되면 전량차익 실현하는 후에 다시 봅니다. 전량차익 실현을 3월 말, 4월 말 두 번이나 했어요. 평단 2만 원 이하에서 3만 원대에서 차익 실현. 그 이후에 또 3만 원 이하에서 또 편입. 그리고 나서 4만 원의 차익 실현. 그리고 나서 다시 3만 원대 중반, 34,300원까지 밀렸죠. 거기서 편입 또 지금의 수익. 이 기준이 매직 계산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 매번 잡아드리는 거래대금 최상위에서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사상 최대치에 터지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항상 20위 안에 두세 달 이상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 모든 국민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주식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 주봉상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가 5만 원, 5만 1,000원까지 설정된다. 이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까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추세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또 그려드렸잖아요. 이 추세 부분은 이 바닥에서 이 추세 부분이 10월 23일 날 정확히 올려드리고 이게 8,000원대 기준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차익 실현 한 번, 여기서 차익 실현 한 번, 그리고 여기서 차익 실현 한 번, 또 여기서 차익 실현 한 번 재편이. 전량 차익 실현 나는 어디서 할지 몰라요. 알려드리잖아요. 추세 범위에 대한 이런 교육 자료. 이거 전 세계적으로 없다 그랬죠. 윤정두 거만 있다 그랬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언제 날짜야? 10월 23일. 그게 어디라고요? 요 바닥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나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거기에 이것만 있습니까? 이것만 있어요? 이것만 있어? 아니잖아요. 샛별형의 기준. 이 샛별형의 기준 여기 안 보이시죠? 땡겨서 보여드릴 거예요. 조금 전에 KB금융처럼 이 샛별형의 기준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보시면 이게 37,800원이에요. 이게 38,000원이 넘겨지고 38,300원이면 샛별형의 기준. 동영상 전략 올려드리고 지금 얼마 44,000원 훌쩍 45,000원까지 빵. 이렇게 교육을 해드리는데 왜 안 들어와? 지금 QR코드 찍고 빨리 입장하시라는 얘기예요. 입장하셔서 이러한 교육 자료 다 받고 교육받고 HMM 아니 이번에 34,300원에 왜 재편입을 못해요? 45,000원 찍어버리잖아. 10,000원이면 얼마야? 30% 이상의 수익이죠. 이 수익 기준에 매직까지 이 매직 교육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매직 교육까지 쭉쭉쭉쭉쭉쭉 이런 교육까지 다. 그래서 내일 이후부터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빨간 계좌 만드셔야 됩니다. 23시 10분에 온라인 교육에서 뵙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식의 윤정두였습니다.